자, 이어서 볼게요. 백주사를 만난 장면인데요. 방산복이 그렇게 이제 광복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S소희와 만나서 S소희의 통역사가 되는 그 장면까지, 그래서 출세의 길로 접어드는 삼복이의 장면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고향 사람인 백주사를 종로 한복판에서 만나게 됐어요. 삼복이는 S소희의 통역사가 된 이후로 좋은 집에서 살게 됐고 좋은 차도 가지게 됐는데 그 좋은 차는 기사가 운전을 해주는 그런 차였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길 한복판에서 백주사라고 하는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백주사를 만나서 방산복이 집으로 가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방산복의 집에 백주사가 초대되어 갔습니다. 백주사 앞에서 이 방산복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 허세를 부리고, 백주사는 그런 허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백주사가 친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반민족자에 대한 처단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또 인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폭도들이 다 쳐들어와서 백주사의 그런 재산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명예로웠던 나름 잘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복수를 하기에 이 방산복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복에 굉장히 이제 그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자기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것을 백주사는 다 참아냅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백주사는 친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주사의 아들 역시 친일 플러스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임대료를 받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받는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횡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 백주사네 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습격을 해서 물건을 다 뺏고 돈도 뺏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백주사. 백주사가 그 복수를 좀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노골적으로 위세를 떨다가 허세를 부리다가 S소희에게 봉변당하는 마지막 장면까지가 제시된 페이지입니다. 방산복의 위선적인 삶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미스터 방이죠. 기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S소희에 의해서 기생해서 얻은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면 한편에서는 고을에서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친일을 해서 얻은 그런 토지들을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80%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고 이자를 아주 높이 받고 해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백선봉은 백주사의 아들인데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해서 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했어요. 백주사네 집에 와가지고 집과 세간 살림살이들을 죄에다 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아주 많은 것들을 다 뺏기고 가족들은 막 두들겨 맞고 또 백선봉은 청하로 도망을 가고 백주사는 서울로 도망을 쳐서 이제 각각 아주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각기 도망을 쳐가지고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예전에 그런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밤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우울하게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해서 자신이 친일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보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인성에 좀 문제가 있고 역사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백주사 역시 방산복과 같은 기회를 엿보아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기회주의자들 방산복은 기회를 잘 이제 포착을 해서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고 하지만 백주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 방산복의 집에 와서 이제 그 살펴보게 된 거죠. 방산복이 어떻게 사나. 차림 모습, 의표 그럼 옷차림 이런 뜻이고 옷차림이며 집이며 식무 밥 해주는 그런 하인도 있고 옷을 관리해주는 하인도 있고 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모습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교양 있는 척 하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 진소희 진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방산복이 굉장히 이제 그냥 집신장수의 아들 신기루 장수 남의 고린내 나는 신발이나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엄청 속으로 무시를 해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보니까 야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만하다. 출세를 했다라는 게 아주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웠죠. 그동안에는 은근하게 이제 무시를 해왔었는데 방산복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 좀 부러웠습니다. 백주사의 처지에 대해 좀 서술을 해보자면 이건 전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제 백주사의 과거 내력이라든지 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술해 줄 수 있는 건데요. 백주사는 옛날에 영화가 아주 잘 살았던 때가 한순간에 꿈이 되고 친일 덕에 가능했던 부귀영화 하지만 반성을 하지는 않고 그때가 그립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보의 한순간에 몰락을 해서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해서 지금 초상집 개처럼 초라해졌다 이렇게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울적한데 이 방산복 앞에서는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 어깨가 움츠러든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되게 무엄스럽게 버릇없이 굴어가지고 심히 불쾌했다. 앞에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술을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백상도 좀 드슈라는 이런 멘트를 쓴다든지 조백이시지 라고 하면서 약간 말투가 반말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빈정상하고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랬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면 자리를 털고 일어서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방산복에게 보복을 부탁하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언제부터 출세했다고 은근히 이제 무시를 해왔던 방산복이라고 하더라도 참았습니다.
왜냐면은 보복을 부탁했을 때 방산복이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출세를 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보여가지고 상대방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그의 비위를 맞추어서 기분이 나쁘지만 비위를 맞추어 가지고 이제 그 보복을 한번 부탁을 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도 하고 보복을 해서 나의 이런 분노도 좀 풀고 빼앗긴 재물들도 도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였어.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분풀이도 하고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핏돌이 방산보기보다 더한 것도 참을 수 있다. 머리 숙이는 것쯤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백주사의 성격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존심보다 이익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다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서는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해서 그놈들이라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욕을 버리지 못하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 올라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서는 내 재산 뺏어간 놈들, 또 우리 집 재산 망가뜨린 놈들 다 남기지 말고 붙잡아다가 괴수 놈들이랑 목을 썰어서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때려주고 꿇어앉히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빼앗긴 것을 도로 일일이 되찾아서 그렇게 이제 보복을 해준다면 집하고 세간 처부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변상하게 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딜을 합니다. 내 재산에 되찾은 재산의 50%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 방산복 자네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 손해는 아닐 걸세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미스터방 그렇게만 해주게 라고 해가지고 백주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보복을 하고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염려마슈라고 허세를 부리네요. 미스터방이 선뜻 아주 쾌한 대답이었다 해서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을 들이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해가지고 미군들한테 이렇게 시키면은 명령을 하면은 내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미군들을 통솔할 수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며 쑥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보복 그까짓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서 허세를 마구마구 부려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백주사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아주 기뻐합니다.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관격을 서원이 선명히 연상하면서 미스터방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백골난망이래요. 백골난망의 뜻은 뼈에 새겨서 잊지 못하다. 은혜를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를 뼈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이겠네 라고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세가 또 이어지는데 그놈들을 내가 깡그리 다 죽여 놓을 테니 보슈 걱정 마슈 라고 하면서 보복에 동의를 했어요. 자네라면야 오련하겠나 오죽하겠나 라고 하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굉장히 이제 그 자존심을 접으면서 보복을 실현하려는 그런 속셈을 백주사는 가지고 있다. 미스터방은 그러고는 냉수 한 그릇을 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되죠.
냉수 한 그릇을 집어가지고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이후로 위선적이고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글을 해서 깔끔한 척 하는 거죠. 해서 입에 막 끼어 있던 것들 막 이런 거 다 헹궜어. 가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테라스로 가서 마당 쪽으로 콱 뱉을 거야. 그쵸? 네. 아주 우연의 일치로 하지만 이 소설가 최방식의 계획적인 그런 서술로 이렇게 됩니다. 전개가. 양치한 그 물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휘휘 어디다 버리지 하다가 마땅히 이렇게 뱉을 만한 그릇이나 그 장소가 보이지 않자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노후대로 테라스 베란다 쪽으로 가가지고 노후대는 마침 현관 정통 위라고 하는 위치로 설정이 되어 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네요.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뭐가 많이 있었나 봐. 물 말고 뭐 방산복에 침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라조기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지? 중국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마구마구 다 먹었어. 맥주도 막 들이켜고 이것저것 다 먹고서는 그것의 찌꺼기들을 다 이제 입안에 헹궈내가지고 그동안은 사실 그런 깔끔한 성격이 아니었대요. 막 이렇게 집어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진짜 방산복의 모습인데 나름 출세한 이후에 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습관을 남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좀 으스대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치물을 어떻게 노대 아래로 테라스 밑으로 쫙 뱉었습니다. 아낌없이 백절 폭포로 폭포수 쏟아지듯이 아주 시원하게 졸기차게 확 뱉었어. 그랬더니 그게 마침 바로 그 순간 어디로 가서 떨어졌냐면 뱉은 그 순간 알아챘어요. 때는 늦었어. 이미 입 밖으로 떨어져 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아래 누가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냐면 봤죠. 요거 읽었죠. S 소희가 마침 찾아온 거야. 누구한테? 방산복한테. 헤이 미스터 방 하고 인사를 고개를 젖혀서 하려는 그 순간 떨어진 거예요. 방산복이 뱉은 그 좀 약간 더러운 양치물이 하필이면 이제 그 누구의 S소희의 면상 위로 얼굴 위로 쫙 떨어졌다. 그래서 세수를 했네요. 양치물로, 그치? 방산복이 양치물로.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현관으로 들어 올려다가 위에서 누가 이제 인기척이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고개 들고 손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방산복은 걷다가 침 뱉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물들을 쫙 뱉었다.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걸 맞은 S소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헬로라고 이제 인사하는 웃는 얼굴을 쳐드는 그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에고머니라고 깜짝 놀랐고 놀라 즐겁을 했지만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 쏟아져서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 정통 위에 가서 좌르르 떨어지고 이 얼굴에 양치물을 잔뜩 이제 뒤덮어 쓴 이제 S소희는 You devil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기급할 자식 죽여버릴 자식이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쳐대다가 저벅저벅 이제 허둥지둥 올라옵니다. 와가지고는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고 쌍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어퍼컷을 날려버렸다. 아마도 이 순간 이제 그 출세의 그런 아주 행복했던 순간은 끝나고 이제 잘린 거죠.
그지? 해직을 당했다, 해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장면을 잘 체크해 주세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잘 체크를 해주자. 아이러니란 역설인데요. 역설, 의도한 것과 그리고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도한 것은 뭐였어? 교양 있는 척 하려는 것이 방산복의 의도였습니다. 깔끔한 척 하려고 했던 것이 방산복의 의도였지만 결과 어떻게 됐어? S소희의 얼굴 위로 물이 뱉어졌습니다. 출세, 행복, 끝이지. 그래서 이 의도한 것과 결과가 완전히 뭔가 모순되어서 풍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방산복이 되게 이제 인성도 좋지 못하고 역사의식도 없었는데 우연히 운 좋게 출세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낍니다. 굉장히 뭐야 나는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출세하지 못했는데 방산복이는 한두 마디 영어로 우연히 너무 출세하게 됐잖아 해가지고 약간 되게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운 좋게 얻은 출세가 결국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 읽고서는 통쾌하다, 그거 쌤통이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풍자의 효과가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설정, 연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미스터 방이에요.